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용남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한나라당 시절에 입당하여 당명이 수차례 변경되는 와중에도 줄곧 당을 지켜온 저입니다만 더 이상 당 개혁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기에 탈당하고자 합니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 해결 방안과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오직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민심에는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합리성과 상식을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 사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심이 당심이 되어버리는 정당에서는 민심이 설 공간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캠프의 일원으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시 윤 후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을 믿었습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저를 더욱 절망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의 메신저가 전달하는 지침에 절대 굴복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를 굴복시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치가 아닌 국민의 상식선에서 움직이며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희망의 정치를 개혁신당에서 젊은 정치인들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재벌 회장들을 술자리에 불러내는 정치가 아닌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의 성과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진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라면 널리 등용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탈이념의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70, 80, 90년대생의 맏형으로 선배 세대의 조언에 귀 기울여 지혜를 배우고 젊은 정치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아직 창당 준비 단계에 있는 개혁신당이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거대 양당의 양극단의 정치를 종식시키는 거중 조정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겪은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의 곁에 남아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수원, 특히 발달구 주민 여러분께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이 식어서는 더욱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과 어떠한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 오로지 절대 권력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국민의힘에 호가호위하는 세력들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작별을 구합니다만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했습니다. 추후에 더욱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 운영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함께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준석
당시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기보다는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저는 그때는 이준석 당대표고 누구보다도 강한 당대표였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축출되는 과정에서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당에서 잡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완벽한 당대표는 아니었습니다만 계속 우리 당에 이제는 우리 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에 남아서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야 될 훌륭한 정치적 제목이다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천하람 위원장님께 질문드리는데요. 네. 김용남 의원님 합류로 다시 용이 채워졌는데 천하람이 시즌2로 가도 될까요? 우선 우리 김용남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한자로 성함도 용기 용자에 남자를 쓰십니다. 김용남 의원님께서 내주신 이 용기 있는 모습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우리 개혁신당이 국민들께 새로운 미래를 보여드리는데 큰 보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나 네이밍에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천하용인 시즌2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공정과 상식이 지키지 않았다, 속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느끼셨는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거론드리기는 힘듭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작년 3월 8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보여줬던 모습은 글쎄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이 거의 공개적으로 개입을 해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사실은 당시 여론조사에 거의 등수 밖에 있던 분을 억지로 세우고 또 그분이 그만두는 과정도 대단히 비민주적이었고요.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눈높이에서 보자면 지금 국민 대다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해서 저렇게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제 표결에 따라서 폐기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가? 그거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네. 수원시장 선거 때 국민 대결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 신당 합류하시는 거는 국민 간판으로는 선거에서 승리가 힘들다 이런 생각에서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뭐 선거의 유불리라든지 공천만 생각하고 탈당과 개혁신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비대위 체제입니다만 비대위원장의 선임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소위 실세 의원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 분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이 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 선임과 함께 그 인재영입위원장에도 사의를 표명했다가 다시 인재영입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천관리위원까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너무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에 절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 선거에서 처음에 출마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출마 지역은 이제 곧 창당이 이루어질 개혁신당 당과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백지에서 새로 출발하겠습니다. 의원님 예전에 이준석 대표한테 소송진한다고 논의하시는 게 있으셨나요? 지금 생각이 달라지나요? 글쎄
그때는 그 대선을 앞두고 우리 당이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대선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제가 워낙 좀 반골 기질이 있다 보니 당시는 이준석 심센 현역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요. 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권력의 실세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맞지 않는 얘기는 그동안도 계속 해왔고 앞으로 이제 당적이 바뀝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입니다. 의원님 이제 이번 기자회견 앞서가지고 이제 당대 비대위로 이렇게 체제가 바뀌고 한동훈 위원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직접적인 장관과는 개선 안될 거라고 보신 건가요? 지금 한 2주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김기현 당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바뀐 사람의 교체는 있었습니다만 당정관계에서 어떠한 변화도 저는 느끼지 못하겠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 참모들이 총선 출마를 속속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3개월짜리 장관, 6개월짜리 차관들이 출마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국민의힘이 정말로 대통령실로부터 독립된 그리고 국민의 민의를 쫓는 공당이라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뭘 믿고 저렇게 출마를 하겠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개혁신당 합류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는 하는데요. 개혁신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뿐만 아니라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근데 여타 지금 거대 정당과는 달리 아직 창당 준비 과정, 그 바쁜 와중에도 정책과 관련된 발표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젊은 신진 세력들이 모여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저도 미력이나마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좀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네. 중앙당 창당 타임라인 나왔는지 궁금하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탈당파를 신당 만든다고 하고 이낙연 대표님도 신당 만드시다고 하는데 네. 그 신당 타임라인이 지금 개혁 신당 타임라인과 창당 타임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당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처리의 속도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특별한 무리가 없다면은 1월 20일경에 창당대회를 완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당과 거의 동시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공천 신청 절차도 조속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타 이제 다른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나 뭐 원칙과 상식 같은 뭐 여러 다른 신당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움직임이 저희의 경쟁력이나 저희의 속도를 깎아먹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저희는 뭐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전 대표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그래서 각자의 덩어리나 국민들의 지지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아주 투명하고 정말 원칙 있는 그런 대화를 이뤄내야만 이것이 시너지가 나는 그런 연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나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에는 창당 준비 일정이 저희보다 다소 늦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다면은 좀 속도를 내셔가지고 실기하시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건 뭐 제 그냥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왕 발언 기회를 얻은 김에 우리 김용남 의원의 신당에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신당에서 총선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실 겁니다. 저희가 김용남 의원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긴 이유는 저희 개혁신당의 총선 전략의 핵심은 확장입니다. 저희는 양대 정당이 각자가 가진 기득권, 편안한 지역구에서 안주할 때 저희는 더 많은 국민의 사랑을 더 크게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확장하는 전략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김용남 우리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에 계실 때부터 국민의힘에서 전혀 아주 쉽지 않은 수원에서 활동하시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넓혀가는, 확장하는 부분을 계속 고민해 오신 아주 양질의 전략적 사고를 가지신 의원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잘 부탁드리려고 하고 앞으로 김용남 의원이 또 펼쳐나가실 용기 있고 확장적인 그런 저희 개혁신당의 모습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둥실 떠오르는 그날까지